경희대는 그니까 지금 우리의 수능 성적이 아니라 논술 실력이 조금 더 궁금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경희대학교 논술의 완전 기본부터 내가 준비해야 될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희대는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학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한테 논술 카드가 6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쓸 때 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내가 최소 여기는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되는 학교이고요. 중하위권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는 여기는 정말 꼭 써서 꼭 가고 싶어 하는 가장 높은 마지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약간 경희대 하면 조금 로망이 있잖아요. 그쵸?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또 경희대 하면 뭔가 되게 해피 캠퍼스 라이프, 조금 이런 그런 로망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도 경희대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경희대생의 공통점이 있었지. 뭐야? 모두 경봉에 취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들 누구나 한 번쯤 그 6개의 수시카드에 꼭 쓰는 학교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논술이 정말 어려울까? 경희대 논술 너무 들어가기 힘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과는 조금 또 다르게 내가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솔깃하죠? 일단은 그렇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대 논술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진짜 먼저 무조건 알아둬야 될 사실이 뭐냐면, 기존에 2합 4등급이었던 경희대학교 논술의 최저가 2022년 수시 논술을 기준으로 2합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희소식이자 약간은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논술이 최저를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거의 반 이상은 줄어든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2합 5로 최저가 완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질 경쟁률 역시 사실상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사항은 같이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2개가 뭐 5등급을 맞추는 거는 사실 고3 친구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면 무조건 2합 5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내가 정말 논술 실력으로 경희대를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탄탄히 해둬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학교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진짜 옛날에 경희대 편입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편입도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1차가 5배수였어. 근데 어느 해에 갑자기 10배수가 된 거야. 당연히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내가 조금 부족해도 2차를 지원해서 논술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였어? 그만큼 1차 점수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이 논술 실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그때 편입과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기존의 등급에서 완화가 된 상태야. 그렇다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당연히 경희대학교가 너네의 그런 성적보다 논술 실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논술 공부만 한다면 이거 진짜 희소식이죠. 매년 정말 최저를 안타깝게 한 문제에서 2문제를 틀려가지고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아쉽잖아. 경희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능 성적이 아니라 논술 실력이 조금 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1차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받고 그들의 논술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다시 해볼게. 논술 수시의 취지대로 나 논술을 잘하는 애를 뽑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최저를 백날 첫날 맞춰봤자 내가 논술을 진짜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나도 몰라. 그냥 가서 잘못된 답만 계속 써오는 거야.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희대 이 변경사항을 오히려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술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희대 논술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경희대학교 이쁜 모습들,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들을 꼭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설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얘를 잘 잡으시고 여러분 제발 2022년 제 후배로 들어와 주세요. 제가 진짜 정문에서 만나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맛집.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항상 강조하는데, 논술은 늘 답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로 나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처럼 답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야. 각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있는지 이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던지 아니면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도 그래도 그 맥락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합격을 시켜주던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데 우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조건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 방향성이 완전 확고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과 사회가 추구하는 바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제 1번에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분류의 기준과 그리고 아예 분류된 제시문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경희대는 사실상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 답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은 무조건 첫 번째로 분류를 명확히 맞춰야 되고 두 번째로 왜 이런 분류를 하게 됐는지 그 기준과 그리고 기준에 따른 각각의 주장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시 논술부터 갑자기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모범 답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제 뭐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라든지 혹은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혹은 뭐 질적 연구 방법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 요런 내용들의 단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야, 이거 답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 생각대로 쓰면 안 돼. 일단 분류를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해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실 이 개념을 안 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단어 자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얘네가 원하는 그 방향성을 어쨌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분류가 잘 되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경희대가 원하는 방향성을 잡아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경희대 사회계열을 준비할 때 진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수리 문제예요. 수리 물론 절대 어렵지 않고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만 조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면 어렵지 않게 사실 답을 쓸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계열에서 이 답을 틀린다? 그럼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다들 나의 괜히 수학 실력을 믿고 아니 사실 이런 이유도 아니야. 나 그냥 언론정보학과 이름이 바뀌었죠? 미디어학과 여기로 가야 돼. 무조건. 이런 친구들이 나의 수리 실력 혹은 나의 이제 수리 논술을 푸는 그거를 아예 잊어버린 채 놔버린 채 그냥 이 학과들을 무작정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하죠. 왜? 답이 틀리면 절대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리가 진짜 안 돼. 그러면 절대 사회계열은 안 돼요. 무조건 인문으로 돌려서 인문을 더 빡시게 준비하시는 게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분류도 맞췄어. 그리고 기준도 잘 잡았어. 그리고 수리 문제까지 맞췄어. 그러면 어때?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 정말 확 떨어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인문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상 이게 논리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요. 경희대가 주는 답은 정말 명확하게 있어. 그래서 사실 이 답을 써야 합격이에요. 그거는 확실한데 인문계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이 약간 설명문식으로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설명문 위주로 된 것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런 시험에서조차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문학작품은 정말 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지 않으면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답안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경희대가 원하는 그 정답의 키워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맥락을 내가 해석한 대로 조금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문학작품을 어떻게 해석을 조금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동의해. 근데 누군가는 잘못됐어. 요렇게 잡았는데도 둘 다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과목을,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어떤 계열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 두 개를 같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거에 이어지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템플릿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모범 답안을 보시면 진짜 학교에서 완전 정형화된 답안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문장에 진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두 번째 문장에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논술의 유형들이 인문, 사회 할 거 없이 둘 다 비교, 분류, 평가 이 세 개의 항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빠삭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진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불어 여러분 이러한 인문과 사회계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뭐 제시문이 다르고 논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문을 다 풀었어.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남고 더 새로운 걸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분명하게 사회계열을 공부를 하시는 게 양쪽 모두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거 진짜 경희대가 완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별표 5개, 10개 치고 가실게요. 여러분 경희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어. 그만큼 확실한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시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누구나 조금 수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격자 답안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경희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휘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채점기준표를 봐야 되는데 경희대학교 채점기준표에 보면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휘에 대한 가산점이 10점이나 주어지는 학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 왜? 내가 남들이랑 똑같이 주제 찾았어. 그리고 템플릿 외웠어. 그러면은 어떻게 차별성을 줄 거야? 나의 주장에 대한 그리고 제시문의 근거에 대한 차별성을 높여주는 나만의 어휘. 근데 그냥 어휘는 아니야.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의 가산점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각 제시문이 설명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려고 했던 어휘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대로 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경희대 이제 채점 기준에 또 뭐라 그러냐면 절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제시문의 사례를 그대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이 설명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이거를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어휘를 잡아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써라. 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즉 나만의 어휘이자 논술형 어휘를 통해서 이 전체 제시문이 그냥 줄줄 나열하고 있는 이 설명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휘를 잡아내는 그 능력을 확인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스스로가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이거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머릿속에 주체적인, 능동적인, 자율적인, 자주적인 이런 식의 단어들이 뿅뿅뿅뿅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역시 여러분 문학작품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역시 이 문학작품에 나오는 사례 뭐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막 이런 거 쓰는 거야? 아니지. 이런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문학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진짜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2문장, 3문장이 되겠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콕 잡아가지고 나만의 어휘이자 논술형 어휘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산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논술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항상 저랑 수업을 하실 때 제가 적어드리는 정말 많은 어휘들을 다 노트에 적어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경희대는 어쨌든 제시문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즉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거나 아니면 똑같은 어휘나 문장을 반복하는 거를 정말 철저히 금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공부의 방향성을 조금 세우신다면 경희대는 여러분들을 2학번으로 받아주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 외에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